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패배라고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 뒤에 저는 사실 진짜 그래서 오히려 분당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궁금해요. 즉시 분당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패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당을 할 에너지도 없어요. 분당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사람도 드는데 이 상황에서 못하죠. 근데 뭐 지선 이후에 뭐 당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자기들도 다음 총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축출입니까? 아니면 분당입니까? 징계. 당대표가 자기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죠.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 당규상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당무감사위원장부터 바꿔야죠. 지금 유일준 위원장 한동훈 임명한 사람 아직도 있거든요. 그 당원 게시판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후보 교체만 당무감사하고 당원 게시판은 당무감사를 안 하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잘라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당계 사건 바로 당연히 해야죠. 당원 게시판 다시? 사건을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요. 당원 게시판에 단순히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한 게 끝이 아니에요. 짧게 여기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여론을 일부 레거시 미디어와 결탁을 해서 보도화를 했고요. 그 보도화된 내용을 패널들이 자가발전식으로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여론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최악의 해당 행위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권에 대한 치부만 계속적으로 들춰지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고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여당의 지원을 받기는커녕 여당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댓글에 고양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따 사실 나올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비상겸이라고 하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 책임에 한동훈은 과연 없는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해당 행위 당정관계를 파탄낸 행위를 주도를 했으면서 남의 일처럼 손님처럼 품평하면서 한동훈은 심지어는 내가 그 당의 권한 일임하겠다라고 하니까 탄핵 반대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냥 당권을 먹고 싶은 기회주의자지 한동훈이 무슨 정의를 추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결핍과 상처를 달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은 사실 그 길거리 출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시민사회 출신들이 많아서 이미 그 민노총, 전교조 이런 세력들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런 결핍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당은 아시겠지만 제도권 출신들이에요. 다 시험 출신들.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은 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당원들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결핍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어떻게 우리가 어루만져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악마화한다라고 해서 그런 감정이 사라집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목마름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한길 씨가 바로 장동혁 후보 되자마자 대표 되자마자 나는 자리 욕심 없다라고 물러났잖아요. 이선으로. 이런 게 바로 전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에서 설득을 하고 당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죠. 밖에서 품평하듯이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역대 본 사람 중에 가장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한동훈. 근데 잠시만. 어쨌든 또 수위가 있으니까. 잠시만요. 근데 제가 솔직히 짚고 싶은 건 뭐 내부에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정서는 뭐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민주당과 잘 싸우는 사람의 포지션을 넘어서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쟁력을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장동혁 이 신임 당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 접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윤 대통령 복당에 대해서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맞냐?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사실상 저는 윤어게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 이제 우리 당 사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볼 이유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아낀다 이런 스탠스였잖아요. 근데 당 대표가 나서서 약간 뭐 사실은 내부 총질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얘기를 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뭔가 뭐 면회라든지 접견이라든지 아니면 복당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로 회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런 주장에는 아무리 한동훈이 밉고 뭐 아무리 찬탄파들이 미워도 이런 주장에는 저는 내부의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장동혁 후보는 이미 이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이 윤어게인 세력들과 손을 잡아버렸고 이거에 대한 청구서가 저는 날아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당선되고 나서 일성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혁신이 그러면 장동혁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이 아니에요. 혁신은 무엇인가? 혁신적이지 않나요?
않나요? 그게 혁신이고 쇄신. 그럼요. 당의 고름을 짜내는 게 혁신이죠. 네. 당의 고름을 짜낸다는 의미로. 그렇죠. 당이 얼굴 표정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뭐 다 어느 방향이든 간에 어쨌든 이제 대표가 선출이 됐고 하면 당원의 뜻이 그런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당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정당민주주의 그런 것인데 그게 혁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계파 정리 같은 건데 단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정리해 나가는 계파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당 행위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는데 그게 혁신이라고는 보통 안 하죠. 그냥 언제나 있어 왔던 인류 유사일에 계속 있어 왔던 그냥 조직 정리 차원의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전혀 혁신적이지 않은 게 나왔는데 그게 혁신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라고 확실히 이제 커먼센스하고 멀어. 같은 단어를 쓰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윤 전 대통령 잘라내자라고 하는 건 혁신이고 한동훈 자르자고 하면 혁신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경태가 윤 전 대통령 잘라내면 혁신이에요? 저쪽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혁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이죠. 혁신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상식이지. 저희 당에서는 상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센스가 다른 거죠. 아이고 양쪽 다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관저 앞 45명 의원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건 상식이고 우리가 한동훈계 나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건 혁신에 뭐 퇴행하는 건가요? 이렇게 앞뒤가 다른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오늘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원들이 뽑아줬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 분열시키지 마라 그랬는데 아니 오늘 좀 발언을 많이 본인이 45명 나가라고 하는 거는 그럼 그거는 통합의 행보인가요? 아니 그러면 잠깐 이 장동혁 대표가 새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됨과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러면 이 내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정의가 바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을 특허라도 받은 것처럼 오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잖아요. 낡은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혁신이라고 정의한다면 신임 당대표가 과거 문제시됐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혁신이라고 정의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왜 특정 세력들이 정치 공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대해서 왜 그 프레임에 대한 찬반만을 가지고 혁신 비혁신을 따지냐는 거죠. 그걸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관저 앞에 몰려갔던 뭐 45명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나 이런 거는 혁신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이었잖아요. 불법이었고 사실은 내란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요건에 다 맞지 않았던 거고 그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당하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법적인 절차들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당하게 진행되는 법 질서를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세웠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사람을 비호하는 게 국민을 저버린 것이고 그 행위부터 반성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던 거죠. 근데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들은 내부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옹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내부의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인 거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는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부터 혁신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갈리는 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호도하고 있는 게 제가 하나만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형사재판 안 끝났는데 불법이라고 예단하는 것도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체포영장은 영장 쇼핑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관할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 때문에 구속 취소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공세에 불과하고 물리력도 동원되지 않았고요.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러 간 것이에요. 거기에 정황은 나왔죠. 그 총기 사용해라, 보여라. 아니 근데 그거는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영장 발부 자체가 시간으로 계속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지시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혐의의 문제인 것이고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공수처가 수사 관할권도 없는 상태에서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거 체포적부심했는데 다 기억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니까. 아니죠. 그거는 호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이유였던 거고 제일 처음 적시를 했던 것은 공수처에게 수사 관할권이 없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호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간 게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저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런 지엽적인 것들까지 전부 다 부정하고 프레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국민의힘의 시계가 한
6개월, 8개월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돌아간 게 아니라 네. 그냥 멈춰있고 그때부터 안 간 거예요. 시계가. 가지 않았던 거고 그게 그냥 이번에 증명된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명현 대변인이 열변을 토한 이런 뭐 세세한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얘기하신 공수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공수처 같은 걸 설치할 때 그 설치할 때 당시에도 그런 비판이 나왔어요. 이런 관할 문제 분명히 나중에 터진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안 자체의 약간 허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박명현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지금 이 국힘 내부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체의 무슨 여당 야당 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내부의 일이고 박성민 이제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사실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독인 객인이죠. 네,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뭐 한동훈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아니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뭐 국힘 내부 개파 투쟁하는 방송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또 이제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얘기고 또 내부에서는 뭐 맞는 뭐 공감 내부에 뭐 시각이 있을 수가 국민을 안 생각하는 얘기를 뭘 했죠. 양당도 각자 얘기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허우나도 커먼센스는 우리 입장에서 허우나가 맞다고요. 그런데 민주당도 아까 그 체포동의안 가결시키자라고 했던 소방들이 맞다고요. 민심, 보편적 여론을 잣대로 한번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비칠 수 있다. 그런 의견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객관화들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논쟁이 다시 국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연이 되면 아니 사실 뭐 치열하게 그동안 논쟁이 있었던 건 아니죠. 당원들이 평가를 했으니까 결론 내부에서 이번 결론이 난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들이 나갈 수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윤어게인 세력들의 주장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소라고 하는 가치를 내가 받아들일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장외투쟁에 대한 결핍, 민주당은 하지만 국민의힘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런 지점들이 비판받을 일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게 아까 이제 박성민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난 동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한 건데 이분들은 그거 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할 것이고 원할 것인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그래서 것인가?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영수증이 그런 전환길 씨가 그래서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죠.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장동혁 되면은 전환길당 될 거라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제 되셨는데 뭐 어때요? 아무도 어제 되셨는데 되는데 벌써 어떻게 알아? 전환길이 얘기했잖아요. 난 자격증 없다고. 왜 이렇게 사실관계대로 호도를 하실까 모르겠어요. 최고위원 맞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근데 그건 전환길 김어준도 민주당 당내에 자기 욕심은 없으세요. 그분이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요. 자기 욕심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민주당을 김어준당 됐다라고 레토릭으로 비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은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될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벌써부터 무슨 윤어게인이 다시 재림될 것이다, 무슨 뭐 면회를 가가지고 그게 뭐 당의 당론을 8개월 전으로 회기를 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이 너무 이제 우리가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당선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는지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욕망과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갈등을 조율하는 게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그 당시에 했던 여러 주장들, 당원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레토릭을 가지고 예단을 해서 그것도 이제 침소봉대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율할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두고 봅시다. 어쨌든.